자, 오늘 1월 20일 연휴 이제 막 들어가는 오늘의 증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좀 조정을 계속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긴축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브러드 총재가 이번 2월달 금리 인상을 50bp까지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왔죠.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원래 예상을 했던 부분이 2월달에 25bp 정도, 그리고 3월달에 25bp 인상하고 인상 자체는 이제 그만.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유지가 되다가 11월이나 11월에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12월에 금리 인하 한 번,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일단 브러드 총재가 50bp 인상 얘기가 일단 나왔고요. 이번에 또 브레이너드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6%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도매 물가 지수도 일단 나왔습니다만은 6.2로 일단 나왔죠.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얘기 일단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 자체는 금리를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좀 강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예상을 할 때는 경기가 침체되는 지표가 나오면은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부분은 조만간 나올 거야. 혹은 금리 인상 부분이 동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만간 이제 나타날 거야. 지금 FOMC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페드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25bp 인상, 2월달 25bp 인상, 3월달 25bp 인상, 5월달 25bp 인상도 안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어제 나왔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지난해 9월 이후에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업을 당했으니까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겠죠.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는 얘기 자체는 실업을 당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IT 기업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만약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제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연히 실업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신규로 실업을 당하신 분들은 당연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규 실업수당을 일단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신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늘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지표를 보니까 지난해 9월 이후 최저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진짜 페드 의원, FOMC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 것처럼 페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도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12월 달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38만 2천 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넉 달 연속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고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택입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건설업자들은 신규 주택 착공을 어떻게 할까요? 늘릴까요? 줄일까요? 당연히 늘릴 겁니다. 근데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금 넉 달 연속 지금 4달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안 좋아지고 있고 고용은 괜찮아지고 있고 근데 계속해서 페드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 FOMC 회의할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고용이 안정화되면은 금리는 계속 올릴 수 있다. 고용이 안정화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왜 약간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미국의 GDP의 한 70% 정도가 소비로 만들어져요. 소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 실업을 안 당한 사람들은 소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죠. 소비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을 하면은 경기가 미국의 GDP의 70% 정도가 소비가 기여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괜찮아진다라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코아 부분은 원자재 비용 증가로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넷플릭스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경기가 약간 좀 불황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활동을 하기보다는 내부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에서 뭘 하겠느냐? OTT를 보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TT 관련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경기 불황형으로 봤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넷플릭스가 이번에 구독자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우리 OTT 관련된 기업들 강세 한번 기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거의 같죠. 춘절. 사실은 이제 요즘은 연휴가 약간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연휴가. 우리가 연휴로 쉴 때 미국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유럽이 무조건 무슨 짓을 할지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일단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미리 조금 좀 밀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조금 상승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중앙은행을 우리가 ECB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ECB의 매파적인 행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유럽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기 시작을 하면은 유로화가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유럽은 계속해서 50bp 정도 인상을 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25bp 정도 인상하는 게 일단은 기존 컨센서스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유럽적인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세게 하니까 당연히 유로화가 달러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달러 강세, 달러 약세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달러 인덱스의 강세, 달러 인덱스의 약세 이 부분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통화 중에서 한 4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유로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 무조건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ECB가 매파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단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는 다시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주구장창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원유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원유 수입 부분이 굉장히 큰 나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1등이 중국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요. 중국이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등, 3등, 4등을 다 합쳐도 중국만큼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유가는 다시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CPI라든지 PPI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바로 에너지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중국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석유 수요 자체가 다시금 급증하기 시작을 하면 유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미국의 CPI하고 PPI가 유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유가에서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상쇄되기 때문에 이제 하락폭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정체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도 생각이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보니까 0.96% 정도, 거의 1%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시려면은 S&P 500은 사실 의미가 있죠. 미국의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 S&P 500이 그냥 기준이고 나스닥은 그냥 기술주로 보는 게 나스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지수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 자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추세에 부딪혀서 깨지고 있죠.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 내에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추세선 끊고 보면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난 다음에 추세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잘 끄면 추세선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S&P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요 날이죠. 요날 12월 13일 화요일 날 다시금 추세선에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야, 이제 음봉을 한번 보였지만 시장이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일단은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무너지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추세선에서 역시 좀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그 다음 다시금 반등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양봉이 떴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세선 저항이 바로 위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이 떴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약간 긴장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역시 양봉으로 부딪혔습니다만은 다시금 조정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 추세 내에서 부딪혀서 깨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예전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등해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언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이게 반등을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반등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다시 말씀해 드리면 자, 그림으로 조금 그려 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저항선에 부딪혀서 이렇게 밀렸어요. 밀리는 부분에서는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뭘 봐야 되는 거냐 하면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 가격권을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요 밀리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밀리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랬죠. 반등을 했는데 뭐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요거는 지금 고점이 지금 약간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저점이 만약에 깨지면 뭐가 되나요? 그냥 하락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게 빠지는 부분이 사실 이제 빠지는 폭 자체가 이전의 상승폭 대비해서 얼만큼 빠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반등하는 영역 자체가 어디까지 반등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S&P가 이전에 무너질 때를 보면은 이전에 반등을 했던 부분이 주가가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 못 돌파했죠?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추세선 그냥 끊어놓고 뭐 여기 저항이네 여기가 지지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대응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네.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으로 간다는 흐름은 아니니까 매수 물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혹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자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원칙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공방을 한번 해드렸어요. 어제 공방을 한번 해드렸는데 공방하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에 남겨놨는 걸 제가 이제 방송 끄기 전에 봤는데 이게 밀리니까 그냥 현금화를 했어요 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반등을 다시금 할 때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물량을 좀 줄이고 무너지면은 현금화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부분에 요때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렇죠? 가슴 아프죠? 요번에 지금 다시금 반등을 해서 이전 고점 부딪혀서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되면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어제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하루 밀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떴냐 하면 도지가 떴습니다. 바로 도지가 떴죠. 일반적으로 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뉴스도 잘 알아야 되고 경제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 분석도 잘해야 되고 차트 분석도 잘해야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고 이번 1월 27일 날 마지막 특강입니다. 이제는 특강이 없습니다. 1월 달이 마지막 특강인가요? 예, 1월 달이 마지막 특강입니다. 더 이상 특강 없고요. 특강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25만원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이제 뭐 1월 1일이 이제 뭐 새로운 새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설 지나면 우리는 새해죠. 그죠? 요즘도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우리는 2번 하게 되는데 12월 말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1월 1일이 오니까. 그 다음에 구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죄송합니다. 설이 지나기 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니까. 요번 1월 27일 날 교육을 받으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수익 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수익 극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강을 준비해 놨으니까 많은 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이니까. 자, 반등을 일단 도지가 떴으니까 내일부터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 이제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 혹은 기존대로 25bp 정도 인상한다라는 데 방점을 찍느냐 어디에 방점을 찍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지 떴으니까 내일부터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봐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이게 지금 보면 뭐 우리 시장이 지금 나스닥 시장보다 미국 시장보다 강해요.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건 조금 대충 건 거긴 합니다만은 추세선에 부딪혀서 이렇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추세를 돌리지를 못했어요. 차라리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이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그 다음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돼 있죠. 여기 고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딱 연결을 해서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고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패턴선이라고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패턴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죠. 패턴선을 한번 그어보면 고점을 잡았으니까 지금 딱 부딪힐 자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부딪혀 있는 모습이죠. 부딪힐 자리에서 부딪혀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패턴선이라고 얘기를 이건 패턴선이에요. 추세선 아닙니다.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 있고 이것도 빠지자마자 오늘 곧장 토지가 떴어요. 좋은 것은 뭐냐면 원래는 토지가 뜨면은 거래가 좀 많아야 되는데 도지가 떴는데 거래가 별로 없긴 합니다. 도지가 떴는데 거래가 별로 없으면 도지에 대한 신뢰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도지가 떴으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미국 시장 반등 한번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 시장은 사실 어제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빠지면은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은 조금 세네요.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0.38%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09% 정도 하락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모습 일단 보여줄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중에서는 처음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만큼 우리 시장의 전체 추세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요때죠. 요때 일단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무너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유, 이게 무너졌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패턴으로 이제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주구장창 해드렸냐면 시장이 이렇게 밀릴 때 주구장창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저희 원칙들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시장이 일반적으로 추세가 돌파가 되기 시작을 하면 가장 많은 모습으로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구장창 일단 해드렸고, 따라서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34포인트를 깨지 않는 모습이 일단 나타난다면 주가는 2134포인트를 깨지 않고 지금 그어드리고 있는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가 바로 반등의 포인트다.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거의 뭐 지선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만약에 이전에 팔지 못한 종목들은 팔 이유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하락 추세에선 저항을 한번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이 저항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돌파가 일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요때 말씀을 해드리면서 언급해드렸던 부분은 저항은 어디다? 2500포인트를 일단 저항으로 잡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일단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가 요때 약간 좀 흔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한번 무너지는 모습도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봉상으로 흐름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흐름이 어떤가를 이제 체크를 한번 해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 흐름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시장은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아래쪽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이 지금 2370포인트 정도 돼요. 2371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2371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문자 일단 보내드리고, 코스피 시장, 코스피 오늘은 코스피 지금 보면은 2371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시장 두 번째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출발을 하네요. 출발하는데 시장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 2380포인트 위쪽으로 2380포인트 위에서 안착을 하면 2380포인트 위에 있으면 2380포인트 위에서 시장이 안정을 취하면 금일시장은 강세 전망합니다. 강세 전망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단기 추세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단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단기 추세 상승이라고 채팅창 치시고, 미국 시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단기 추세 상승으로 일단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고,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조정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조정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뭐가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포커스를 같이 맞춰 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는 약간 약한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약한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세를 돌파했어요. 아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세 돌파한 지가 좀 됐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요한 거 그냥 말씀해 드리면 무조건 이거 넘어야 돼요.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은데 719포인트, 720포인트 돌파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코스피는 72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일봉상으로 추세가 상방 전환입니다.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문자 드릴게요. 코스피 720포인트 돌파 시, 720포인트 돌파 시 추세, 일봉상 추세입니다. 일봉상 추세 상승 전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뭐 강세 일단 유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어떤 종목들 코스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 안에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는지. 지금 일단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일단 보이니까 코스피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부르는데 개인적으로는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불렀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말이 약간씩 이렇게 엇나가진 않을 테니까.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거래가 조금 동반되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메타랩스하고 갤럭시아 SM이라든지 평화홀딩스 오늘 강세 움직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저가 종목들 일단 반등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전에 먼저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피레침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피레침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좀 봐주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랩스가 오늘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통 아래 윗꼬리 이렇게 달아주고 난 다음에 이걸 돌파 안착하는 모습, 이게 10분봉으로 살짝 서주면 강세를 볼 가능성은 높은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갤럭시아 SM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위에 뭐 있나요? 저항 있죠? 이거 돌파하는 거 일단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편하게 시장을 공략을 하려 그러면 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공략하기보다는 한 11시 정도 돼서 공략하는 게 좀 쉽습니다. 들었다 2번. 11시 정도 돼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쉽긴 합니다. 조금 더 쉽긴 하고 11시 이전에 공략을 하면은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윗꼬리 다는 종목들을 이제 사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움직임이 일단 나쁘진 않은데 먼저 시총 상위 종목에서 거래 동반된 것들부터 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어이구야 이거 얘는 어떡하려고 하나솔루션이 거래 동반되면서 밀리네요. 거래 동반되면서 밀립니다. 아직까지 저점 못 잡고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바닥이 한 43,00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쵸? SK 하이닉스 치고 올라갑니다. SK 하이닉스는 자 요게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치고 올라갈 때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체 흐름을 돌리냐 돌리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는데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많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똥수 시수안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데이터를 서쪽에다가 저장한다. 무슨 얘기냐면 상해라든지 아니면은 심천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중국의 동부 쪽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중국의 동부 쪽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동부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수안 서쪽에서 계산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지을 건데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는 엄청 발달이 되어 있는데 서부는 거의 황지잖아요. 그렇죠? 황무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짓겠다? 서안이라든지 하는 중국의 서부 지역
사실 서한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국에는 중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서부 지역에다가 일단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하는 데에 자금이 한 35조 위안 정도 일단 자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삼성전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름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이 50% 정도에 달하는 SK하이닉스가 거기에서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땐 88,800원 정도 되네요. 88,800원 가격권, 이게 여기 밑에 있네. 88,800원을 싹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본격적으로 봐줄 수 있으니까 요거 미리 관심 종목을 가지세요. 항상 종목을 살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종목이 나오면은 좋은 종목이니까 바로 산다 이렇게 급하게 사는 것은 수익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언급을 해드리면, 항상 관심 종목 잡고 그리고 째리고 타이밍 나오면 매수,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는 게 좋다 하고 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목 하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하,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아하, 잠깐만요. 우리 회원분들 문자 하나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문자를 하나 보내드려야 돼서, 문자를 하나 보내드려야 돼서 조금 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회원들 종목들 잘 가네요. 잘 가는데, 지금 문자 보내드리는 종목은 일단 요건 약간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문자 보내드리는 종목은 약간 전략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회원분들 제가 지금 문자 드리는 거는 일단은 해놓으세요. 오케이,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어젯밤에 오늘 종목이 일단 무조건 한 개 나갈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 드릴게요. 알겠다 2번. 제가 어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들고 난 다음에 종목을 길거리에 갑자기 서서 뒤져보다가, 이쪽이 차라리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뭔가가 생각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뭐가 떠오르는 거야. 아마 이쪽인데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확인해보고 그쪽이 맞으면은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일단 올라옵니다. 지금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릴 때, 단타 종목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단타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단타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손이 느리면은 뭐 좀 못하고, 좀 늦게 매수하면 좀 못하고 하는 그런 종목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종목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늦게 산다라고 해서 조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면 수익 나는 종목, 혹은 안정적으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을 일단은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의 포인트 자체를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 도움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흐름 자체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
이번 1월 2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27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년 주도주 수익 극대화 이렇게 적어놨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뭐가 마지막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한 5, 6개월 정도 특강을 진행을 계속 했었죠. 이번 특강은 마지막 특강입니다. 마지막 특강입니다. 앞으로는 특강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특강이 없으니까 강준혁의 교육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한번, 오늘이 아니고 1월 27일 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월 27일 시작을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웨이트복님 감사합니다. 20만 1,000원이네요. 네이버는 20만 1,000원. 네이버는 20만 1,000원. 네이버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긴 하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두시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종목군들 먼저 보도록 하는데요. LG이노텍은 예상보다 이게 좀 많이 밀려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할 때 AR 글래스라든지 하는 부분들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시장의 대세는 시장의 대세는 VR이 아니고 시장의 대세는 AR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XR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왜 AR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AR이 실생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실생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AR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TOF 센서라는 게 필요해요. TOF 센서는 뭐냐면 이 전파를 쐈을 때 비행 거리만큼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걸 측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TOF 센서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빛을 쏘잖아요. 빛을 쏘면 원래는 그냥 이게 평면으로 보이는 게, 이게 빛을 쐈을 때 돌아오는 시간 자체가 여기 쐈을 때하고 여기 쐈을 때는 돌아오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렇죠? 여기 주식 도박이님 감사합니다. 여기 쐈을 때하고 여기 쐈을 때가 조금 다르겠죠. 여기 쐈을 때하고 여기 쐈을 때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TOF 센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입체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탁 찍었을 때 보면은 이게 입체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게 입체로 보이는 게 아니고 평면으로 보이는 거죠. 평면으로 보이는 건데, 이게 입체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TOF 센서고, TOF 센서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뭔가요? 이게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메타버스가 지금 암호화폐가 뜨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땐 트레이딩용 이상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기가 제대로 된 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 기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심에 설 수 있는 회사가 누구다?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에요. 예, 주식도박이님, 계좌의 달리자님, 짱토마님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언제 살 거냐 하면 흐름을 돌리면 삽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들 중에 하나는 관심 종목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뽑는 것도 중요하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은 종목은 그냥 매수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기술적 분석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이밍을 째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해 드리는 게,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관심 종목을 잡고 그 다음에 째리고 그 다음에 매수한다. 이 부분의 3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콩이맘님, 라이짱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XR하고 VR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X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상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XR 기계를 눈에 끼면은 현재가 아닌 가상이 보이죠. 그냥 가상현실이 보이는 거고, AR이라고 하는 것은 증강현실이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는 현실이 보이는데, 그 위에 다른 데이터라든지,
다른 그림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같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포켓몬고 게임을 생각을 그냥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XR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가상으로만 보이는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합친 거, 가상 현실 부분이 현실하고 같이 합쳐져서 보여주는 그 두 가지를 보통 XR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구분 안 합니다. 구분 안 하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LG노텍 아니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TOF 센서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애플에서 나왔던 것도 카메라 모듈이 몇 개 들어간다고요? 12개 들어간다 그러죠. 예전에 이제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 휴대폰 보면 휴대폰의 카메라 개수가 계속 증가를 해요. 이렇게까지 증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증가하는 이유가 뭐다?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이제 안경을 아무리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합니다만은, 얼굴에 뭔가 걸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은 AR을 사용을 할 때 휴대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예전에 포켓몬에서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거고, 이 증가 숫자 자체는 14개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일단 해 두시고, 예, 메밀꽃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빨리 합류를 하십시오. 1월 27일입니다만은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툭 하고 이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종목들이 탁 하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멋진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도 같이 볼까요? 코스피는 크게 뭐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자, 루트로닉 일단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트로닉은 제가 생각할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들어요. 일단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올해는 무조건 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번씩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한 번씩 봅니다. 홈쇼핑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제품들이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왜냐하면 홈쇼핑하는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릴 만한 상품들을 런칭하는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미용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항선에 거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었고, 오늘도 저항선에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장 안에서 이제 미용 기구 관련된 종목들을 생각을 할 때 두 개 정도 기업들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크레시스 생각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루트로닉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크레시스는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패턴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통통님 감사합니다. 패턴으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은 아니죠. 얘는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패턴 돌파하는 걸 봐야지만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이구야. 메디톡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예, 느레랑님 감사드리고, 메디톡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조심하시고, 메디톡스는 종목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습니다. 가격권 기준으로 123,700원, 123,7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123,700원이 안 깨지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123,700원이 안 깨지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보시기 바라겠고, 이런 게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있죠. 종목들의 경우에는, 예, 진주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나기 위해서 보통 무슨 행위를 많이 하냐 하면, 미용 관련된 종목이 가네,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이 가네,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이 가네, 그럼 요 종목도 반도체 장비, 요 종목도 반도체 장비, 요 종목도 반도체 장비면, 요 종목이 먼저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시지 마세요. 그걸 하시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래서 1등 하는 애도 서울대 가고 2등 하는 애도 서울대 간다고 3등 하는 애도 서울대 갈지 안 갈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수급이 요즘은 더욱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수급이 어떤 식으로 몰리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죠. 방금 말씀해 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급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은 걸 하고 있는 크레시스는 사실 지금 오늘 시장 수급이 몰리고 있나요? 몰리지 않고 있나요? 안 몰리고 있죠. 거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되는 종목들 안에서 거래가 몰리는 종목, 아니면은 수급상으로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 종목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잡아드리는 부분이 이번 1월 27일에 하는 교육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장학재단 A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선물하고 우리 장은 디커플링입니까? 그게 중요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수익에 집중하십시오. 채팅창에 수익에 집중한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냥 수익에 집중하십시오. 수익에. 내가 지금 수익이 나는 부분 안 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 경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라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데, 경기 침체가 오는데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회사, 내 월급, 내 성과급, 내 주식, 여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아까 이제 방송 초기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빨라요. 장학재단님 들었다 1번. 그냥 우리가 빠릅니다. 디커플링, 커플링을 이제 둘째 치고 우리가 더 빨라요. 이 부분은 궁금하시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장 출발할 때 했던 부분 녹화 방송으로 한 번 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강린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군들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오늘은 거래가 동반되면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오테크닉스 일단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고요. 하림 지주 반등해주고 있고, 심텍 반등합니다. PCB 관련된 종목군들한테 제가 조금 관심이 있긴 합니다. PCB 관련된 종목들 관심이 있긴 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PCB 관련된 종목한테 조금 관심이 있긴 합니다.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PCB 관련된 종목한테 관심이 있긴 하니까 관심권 안에 넣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는 있어요.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아직 문자는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여덟 종목군들 PCB 관련된 종목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전에 설명드렸다. 그쵸?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종목이 가기 전에 미리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이런 모멘텀 때문에 이들 업종이 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실적이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은 수익이 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수익이 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이거는 기대감이죠. 실적이 좋은 종목이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종목이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어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가 간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막 학식이 뛰어나고 막 그래요. 과학자 중에서도 그런 과학자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코스모스 볼 때 제가 그런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코스모스 볼 때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하신 분인데 산속에 묻혀 있었단 말이죠. 아무도 몰라줘요. 그 사람이 밖에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천재 소리를 듣는 거죠. 뉴턴도 그랬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이작 뉴턴이라는 그 뉴턴도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헨리 행성을 이제 발견했던 분이 뉴턴을
영국의 왕실 과학원인가요? 거기다가 소개해서 회원으로 넣죠. 그러고 난 다음에 뉴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러면 왕립 그쪽에 들어가기 전에는 뉴턴이 바보였냐? 아니죠. 그때도 똑똑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심택이 됐든 무슨 종목이 됐든지 간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시장의 컨택을 받지 못하면 못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데 종목이 계속 빠져요 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들 종목군들은 가지고 오십시오. 이번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거 고민되시는 분들도 이번에 주도주 잡는 거 일단 하면서 왜 내 종목은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 분들 02-3490-4521로 그냥 누르십시오.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갑니다. 드디어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네요. 일단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금강린님부터 시작을 해서 몇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이들 종목군들은 뭐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고령화는 일단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를 했죠. 경기가 침체로 가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관련된 종목군들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할 때, 예, 어허님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아버지가 이가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요번에 지금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으니까 이가 안 좋은 거 그냥 2년 정도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할 자식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경기가 불황이든 경기가 호황이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은 봐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임플란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채팅창에 중국이라고 한번 칠까요? 예, 두드리다님 감사합니다. 중국이라고 한번 칠까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중국 시장은 고령화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고령화로 이미 가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고령화 인구가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 한번 퀴즈로 맞춰볼까요? 고령화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고령화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올려보세요. 고령화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웨이트봉님 2억 올려주셨고, 매물꽃님은 억수가 되겠죠. 2억 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억 좀 넘는 걸로.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로 3억 언저리 정도 되죠. 2억 8천인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령화 인구가 2억도 맞고 그러니까 3억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억이나 3억 정도 되는 인구가 다 임플란트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10%가 임플란트를 하면은 몇 명이죠?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만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2천만 정도? 아니면 200만 정도라도 1% 200만이라도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장이 200만이면은 대구 인구가 200만 좀 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가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시장이 완전히 기화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을 다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만 움직인 게 아니죠. 덴티움도 같이 움직여요. 덴티움도. 예, 주식 방랑자님 감사합니다. 덴티스가 아니고 덴티움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죠. 어제 쭉보다 올렸고 오늘 일단 0.46% 정도 강세 움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들 종목군들은 일단 이미 다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누구를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디오를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방장자님 감사합니다. 단지 디오의 경우에는 지금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추세선에 딱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걸 이중 쳤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큰일 나요. 이중 쳤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이중을 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 우리 주식방랑자님이 가입해 주신 다른 분들도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딱 보이는 게 주식방랑자님이셔서 그 의미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공부를 할 때 이게 맥점을 자꾸 놓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맥점을 놓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이렇게 반등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는 부분이 보이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누구나 쉽게 이거는 하락 추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틔우는 게 중요해요. 눈을 어떻게 틔우냐 하면 여기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게 이게 뭔가요? 이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예, 투나님 감사합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뭔가요? 저항이잖아요. 저항 부분을 지금 돌파를 했지만은 기술적 반등이죠. 지금 하면 된다 안 된다?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만약에 내일이 아니라 내일은 없으니까 다음 주에 바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이거 시장에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중바닥 치면은 간다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거하고 이중바닥 치면 간다고 하던데요? 라고 했는데 이중바닥 쳤는데 종목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거든. 요거는 일단 볼 수 있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들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간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들 보고 있는 중인데 생각 외로 이제 시장은 크게 뭐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럴 때 시장 한번 봐주는 거죠. 시장 윗꼬리 달았어요. 그렇죠? 윗꼬리 달았어요. 오늘은 윗꼬리를 달아도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오르다가 빠지는데요? 아니면은 오늘 1% 빠졌는데요? 오늘 2% 빠졌는데요? 요거에 주목을 하면 수익 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흐름입니다. 흐름. 시장의 흐름, 종목의 흐름, 추세의 흐름, 수급의 흐름. 예, 선생님 어서 오시고.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가 빠져서 흐름이 깨지면은 1% 빠진 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5%가 빠졌는데 흐름이 안 깨졌어요. 조금 기다리면 금방 돌아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종목을 팔고 난 다음에 금방 돌아설 때도 있고 종목을 1% 정도 밀렸으니까 하다가 지지직 끌려가서 마이너스 20%를 당하는 경우도 많죠. 그게 어떻게 보면 흐름에 주목하지 않아서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전에 말씀을 해드릴 때 우리 회원분들한테 문자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흐름을 타느냐 흐름을 타지 않느냐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문자 드렸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 전환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상승 전환이 되었고 지금 부분의 지지 부분의 가격권은 얼마냐면 요 가격이에요. 가격은 23,700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370포인트 2370포인트가 지지라인입니다. 2370포인트 2370포인트가 지지라인이에요. 2370포인트가 일단 지지라인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되고 오늘 얼마가 안 깨지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냐면 2380포인트 오늘 시장이 2380포인트를 지켜내면은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보니까 이러고 있죠. 오늘 돌파했다 깨지고 있죠. 지금은 오전에 공략을 할 때가 아닙니다. 들었다 2번. 지금은 오전에 강하게 공략을 할 때는 사실은 아니에요. 오전에 아까 자기가 장 출발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공략을 하면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윗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아마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도 윗꼬리 달고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상당수가 윗꼬리 달고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다면 그런 부분을 안다면 오늘 공략을 할지 말지 오늘 세게 붙을지 말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에 들어와가서 지금 8시부터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은 오전에 공략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그러네? 그러면 조금 조심해 볼까? 라고 하는 순간 벌써 몇백만 아낀 거예요. 그쵸? 벌써 몇십만 아낀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가입하십시오. 02-3490-4521 25만원이죠. 제가 이거는 이불로 25만원이에요. 이번에 올해는 이게 교육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25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선 하나 잡아드리도록 하죠. 우리 시장이 이번에 반등을 할 때 얼마 위로 올라가야 되냐면 2380포인트 일단 위로 올라가야 돼요.
238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 안에서 강세 종목들 좀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릴 때 11시가 넘어서 일단 종목 공략 부분의 타이밍을 좀 본다면은 시장 안에서 종목 공략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제가 한국경제TV 안에서는 뭐 상 받은 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경제TV 안에서는 상 받은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카카오나 이런 것도 전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 한국경제TV에서만 보통 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저 막 이상한 홈페이지, 제가 홈페이지 만들어서 뭘 하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옆에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요즘 굉장히 최근에 얼굴을 봤는데 굉장히 초췌한 거예요. 굉장히 초췌해서 왜 이렇게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의 사이트가 만들어졌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트 안에 누구누구 팀장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서 갑자기 사기꾼이 된. 어떻게 사이트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경제TV 우리 파트너들은 한국경제TV가 기본적으로 한국경제TV에서만 합니다.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거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강사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 이제 유안타 증권 베스트 자산 증대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2015년도에 유안타 증권 베스트 SM 매니지 상도 받았습니다. 자, 이 상을 받았던 가장 주된 이유가 뭐겠어요? 방금처럼 자산 증대라든지 자산을 매니지하는 데에 탁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을 받았겠죠. 2016년도에 받았던 유안타 증권 베스트 자산 증대상은 이거는 국내상입니다. 왜 지금은 안 받나요? 라고 하면, 지금은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요때는 활동을 할 때고, 그전에는 활동을 안 할 때니까, 그쵸? 그렇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 3권 정도 책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교육을 할 때 책 가지고 교육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증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간, 스마트북스, 일반적으로 인문학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주력으로 하던 출판사들이 경제 쪽으로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저한테 컨택을 해서 책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런 식의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시장 안에서 내가 잘났니 라고 전부 다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인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일단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믿고 들어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40-4521 02-340-4521 1월 27일 날 만들어질 특강이고요. 이번 특강에서는 몇 가지 혜택이 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은, 이거 적어 주셨나? 한번 보도록 하죠. 신년 주도주 전략 교육 진행을 하는데, 원래 33만원짜리 25만원이라고 적어 놨어요. 원래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66만원짜리 서비스입니다. 66만원짜리 서비스인데, 요거 일단은 2주 체험을 일단은 무료로 드릴 겁니다. 2주 체험 무료로 드릴 거니까,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급할 거 없어요. 시장은 급할 거 없습니다. 써니1님 감사하고요. 헬레나님 감사합니다. 시장은 지금 급할 건 없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27일 날 하는 특강은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뭘 고민을 했냐 하면,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책이라든지 제가 활동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렸는데, 저는 한국경제TV 2002년부터 출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2023년도니까 2002년부터 2023년에 빼면 21년입니다. 21년 동안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주도주를 찾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 21년, 제 주식 26년, 7년 정도 되는 이 부분에서 뭘 봐야 되느냐. 수급을 보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보는 것도 맞아요. 차트를 보는 것도 맞아요. 차트를 뭘 가지고 차트를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수급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람들이 분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있고요. 기관이 있고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매매하는 방식하고 기관들이 매매하는 방식하고 외국인이 매매하는 방식은 같은가 다른가? 달라요. 따라서 주포가 외국인이냐 주포가 기관이냐 주포가 개인이냐에 따라서 종목 흐름도 달라요. 어떤 종목은 급등하고 급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종목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주도주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종목 고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회복이 아예 안 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가 안타깝냐 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혹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오십시오. 제가 수급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번 1월 27일 특강에서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도대체 뭔지 시장 안에서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의 그림자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사람들이 내부자 거래를 하든 무슨 거래를 하든지 간에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래가 도대체 뭘 봐야 되고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래된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네이버에 다 쳐보세요. 강준혁이라고. 네이버에 강준혁 쳐보시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강준혁 쳐보시면은 강준혁이가 20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지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렸는지까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 수급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차트의 맥점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1월 27일 특강에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를 했다, 이론적으로 이 부분 자체를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전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빠삭하고 이론적으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HTS에서 실질적으로 그 종목을 찾아낼 수가 없다면 그리고 맥점을 잡아서 매수할 수가 없다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용지물이죠.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조선시대 말기에 대부분이 돈을 써서 전부 다 관리로 진출하던 시절에 혼자서 청렴결백하게 공자왈 맹자왈 글을 읽어봤자 그 사람은 관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쪽이 강해 저쪽이 강해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할 부분에 HTS에서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세팅이라든지 노하우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해 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HTS 세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HTS 세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음 주 아닙니다.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요 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세팅을 그대로 내려받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나요? 제가 쓰는 세팅을 그대로 내려받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세팅은 없어지는 거야. 영웅문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움증권을 쓰지 않고 미래에셋증권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투증권을 쓴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쓴다든지 쓰시는 분들은 영웅문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놔놓고 저한테 요거 세팅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쓰는 세팅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세팅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여기 안 돼서 보통은 뭘 많이 했냐 하면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노트북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세팅을 잡아드리고 했는 부분도 많은데 그냥 세팅 저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래요. 콩이맘님. 오늘이 특강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특강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번 특강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먼저 얼리버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뭘 해드려야 되죠? 뭘 좀 더 드려야 되잖아. 그쵸? 그렇다 1번. 뭘 좀 더 드려야 되잖아. 원래 강준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월 27일 특강까지입니다. 이번 특강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이렇게 퍼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없어요. 2월 달부터는 없습니다. 2월 달부터는 없습니다. 2월 달부터는 이렇게 퍼주는 거 없고, 가격도 대부분 다 정상화 될 거니까 이번 부분에 일단 들어오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1월 27일에 특강을 못 듣겠는데요. 못 들어도 사실은 이거는 가입을 해야 되는 가격이죠. 왜냐하면 2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녹화 방송 1개월 일단은 드릴 거고,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2주도 무료로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말이 되면은 내려갈 특강이 있어요. 지아님 어서 오시고, 2월 말이 되면 내려갈 특강 23강의 실전 트레이딩 스킬하고 심리 들어가 있는 특강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와우가 미쳤어요. 강준혁이 미쳤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2-3490-4521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는 1월 27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료기간 2주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갑니다. 설 이후에 내가 좀 주식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right now 들어오셔서 그 부분 해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4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급변을 하고 있죠.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죠. 다 주시네, 그렇죠? 다 줄게요. 여러분들은 수익만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수익만 내시고, 제가 이번 특강은 진짜 많은 분들이 매물꽃님 뭘 억울해요? 해달라 그러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매물꽃님은 억울할 게 없죠. 우리 이전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이제 벌써 매매 타이밍, 매매 포지션 다 잡았고, 심리도 잡았고, 안 잡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매물꽃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모두 사랑합니다. 제가 회원이 되는 순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 있습니다. 단돈 25만원에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단돈 25만원에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02-340-4521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방 맞습니다. 공방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자님. 예, 믿게 해드릴게요. 믿게 해드릴게요. 손 꼭 잡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이라든지 하는 부분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지금 어쨌든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는 해야 되니까 보도록 하죠. 효성화학이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효성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죠. 아직까지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만은 이게 타이밍이냐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네옴시티라든지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감 가지고 있는 건설주들 오늘 조금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루엠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루엠 올라오고 있는데 솔루엠은 요거 차트가 이쁘네요. 솔루엠은 차트가 조금 이쁜 모습입니다. 솔루엠은 차트가 조금 이쁘네요. 솔루엠은 차트가 이쁩니다. 먼저 개별로 체크를 해두세요. 개별 차트 체크. 여러분들이 바쁘게 막 사셔도 어차피 제가 종목들을 관심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일단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종목을 조금 살펴보고 싶지만 조금 살펴보고 싶네요. 가입비가 저렴해야 돈 없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커피 사천님 그렇다 1번. 가입비가 저렴해야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 증권사 경력도 있고 한국경제TV가 거의 21년 차 전문가고 지금 보면은 출판사에서 요청을 해서 책도 쓰고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에서도 제 채널뿐만 아니라 나름 유명한 채널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죠. 제가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강의를 할 때 미니멈으로 이제 1시간 강의료가 미니멈으로 150 정도 됩니다. 미니멈으로 150 정도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냐 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 터프생님 감사합니다. 황금보성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 출발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로 출발을 저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했냐 하면 1억, 2억 이런 걸 갖다가 1억, 2억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했던 주식 자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을 들고 증권사를 가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무시하고 1,000만 원을 들고 어디 유료 가입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1년에 막 1,500만 원, 2,000만 원 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제가 주식 막 하고 이럴 때 주식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1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고 패턴 몇 개 배우려고 했더니 그때는 HTS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을 때인데 그런 걸 배워보려고 그랬더니 한 강에 15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가입을 하려고 그러거나 그러면 혼자서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혼자서 하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런데 누군가 같이 해보려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게 문자는 뭐 얼마, 그 다음 교육은 또 얼마, 뭐는 또 얼마, 중급반은 얼마, 고급반은 얼마, 막 이래버리면 개인 투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저 혼자 거의 한 몇 년을 헤딩을 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책에서 기술적 분석이 된다 그래서 기술 분석도 해보고 기본적 분석이 된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가지고 한참도 물려보고 완전히 막 박살이 나보고 막 그러면서 배운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까지만 제가 와우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강의까지만 그냥 다 퍼주는 겁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모르겠어요. 다음 강의부터는 저도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02-340-4521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메밀꽃님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지났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지났냐 하면 잘하는 사람으로 찍혀있거든. 잘하는 사람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젠 저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잠깐만요. 뭐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쪽이 아하 아하 아 요게 그런가? 하하하.
갑자기 조용해서 죄송합니다. 뭐 좀 생각하고 뭐 좀 본다고, 뭐 좀 생각하고 뭐 좀 본다고, 뭐 좀 생각하고 뭐 좀 본다고 조금 조용해졌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오케이?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자 받으셨죠, 회원분들? 문자 받았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자 받으셨죠? 문자 받으셨죠? 받으셨을 것 같고. 자, 이제 종목들,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집중 한번 할까요? 집중 한번 할까? 종목들? 집중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 갈까? 집중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 너무 달리면 화장실도 못 가잖아.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할 테니까, 화장실 잠시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음악 잠깐 틀어놓을게요. 오늘 1월 20일이죠. 유로메카 간다? 유로메카 20% 돌파 축하드립니다.